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에 이렇게 그 뉴스를 통해서 느끼는 것하고 또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것하고 세상이 상당히 편치 않다라는 것을 갖다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건 물론 개인적으로 편하다 편하지 않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이나 인도 이쪽 지역은 지금이 가장 더운 때거든요. 폭염기라서. 그래서 지금 몇 동남아 지역은 체감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비가 1년 와야 될 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버린다든지, 그런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어떤 이슈에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본다, 이슈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 놓고 하는 일들은 오히려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또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국가 간 어떤 성찰이 있어야 되고, 빨리 그걸 갖다 지금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너무 그런 것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별로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이라든지 또 메탄가스의 발생은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지구에 내려왔던 복사열을 갖다 그대로 다 안고 있어서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어서 지구 전체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계속 떼는 하는, 그리고 이제 가축을 갖다 육식을 하면서 계속 그 육식을 늘리는 하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갖다 줄이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국제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원전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전을 꺼놓긴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쪽 지역의 전투가 벌어지면 미사일이라도 한 방 맞아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크라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러시아도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또는 평화와 또 이게 진짜 자유롭고 이렇게 삶을 갖다가 좀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자꾸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불교를 갖는 인구가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택에 갖는다 그러면 많이 갖지 않는 것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우리 삶의 조건인 부분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정말 해결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철학적 또는 종교적 조건을 갖다 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그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건 불자들이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꼭 이 얘기들을 갖다 전달해서 우리의 삶이 좀 자각되어진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욕망적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볼 행동을 이제 또 계속하고 또 불법의 얘기를 갖다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181페이지 85 개송입니까? 손가락이 5개씩 조화 있게 모여서 손의 모양 이루어서 손이 될 수 있었듯이.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이건 보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6개예요. 맞아요. 손가락이 꼭 5개만 있다든지 또는 다쳐서 4개만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손이 아닌 건 아닙니다. 꼭 손가락이 5개만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로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손가락이 5개가 손가락이 5개나 6개만 있어서 그걸 손이라 그러지. 그죠? 손가락이 5개 모여서 그걸 손이라 그러지. 손이 따로 있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라는 것도 색수상행식에, 그 색수상행식이니까 뭐 5가지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도 5가지가 있는데 색은 지수화풍이 원소들이고 물질적 원소들이고, 술은 감각기관이고, 상은 뇌에서 그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고 뇌고, 행은 그것을 다시 의지를 일으키는 생각이고, 식은 6식, 7식, 8식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걸 전체 합해서 줄여서 온,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줄여서 몸과 마음의, 몸과 정신의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도 색수상 행식이 모여서 사람이라 그러지, 사람이라는 다른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고정되어진 사람이라는 어떤 것이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손도 여기에, 그럼 손가락은 뭐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모이고 손톱이 모여서 손가락 그러지, 손가락이라고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모임의 집합체이지, 따로 무엇이, 손가락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손마디, 손톱 이런 거와 관계없이 따로 있는 것이라 그러면 손마디, 손톱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우리의 지수화풍 색수상 행식이 모여서 정신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그런 집합체 그 자체가 지수화풍 4대이고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고 그런 것이지, 그 안에 어떤 것도 실제하고 영원성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도송에서, 오도송 반야신경을 나는 부처님의 오도송이라고 봅니다. 오온조차도 공하니,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분석한 이 내용조차도 어느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이것은 안 없어져라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자동차를 얘기하면 자동차 바퀴, 자동차 엔진, 자동차 운전대, 자동차 커버, 이게 다 모여서 자동차라 그런 것이지, 어느 것 하나를 딱 띄놓고 엔진을 띄놓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엔진을 띄놓고 자동차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엔진인데 그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인간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몸하고 상관없이 정신이 따로 떼놓고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귀신 장난 같은 소리지, 실제 그런 것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온조차도 공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5개씩 조화 있게 모여서 손의 모양 이루어서 손이 될 수 있듯이, 손가락은 그 역시도 마디마디 햇빼서 마디 역시 쪼갠다면 마디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는 피부도 있고, 그죠? 제일 끝 피부도 있고, 또는 중간에 살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피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이루어진 것이지, 단독적으로 손마디 하나라고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only one,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서로 의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처님은 이 공식을 갖다가 뭐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의 공식처럼
암경의 그 공식을 딱 얘기했어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저것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있지도 않는데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런 것이 잘못되어져서 그 인식되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갖다 범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86개송 부분들은 세포들은 분자들로, 그 분자는 다시 양자들로 나눠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또 따지면 뭐 안에 아까 피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것도 전부 다 또 따져놓고 보면 세포들이야. 안에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것도 있고 T임파구라는 것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피 속에 있잖아. 또 이게 각각의 그것을 세포로 전달해서 세포가 되어 있고, 그 몸에서는 20조 개 정도의 세포가 형성되어 있어 이 몸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세포들 가운데 어느 세포라고 하더라도 그 세포 자체가 영원 불변의 우리를 갖다가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도 생성되어진 것일 뿐이라.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의 난자가 정자와 결합하면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돼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성장이라는 얘기가 성립되어지고 그게 20조 개 이상이 되면서 사람 몸이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연학 교육 같은 경우는 쭉 얘기를 하다 맨 마지막에 명건, 목숨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숨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따로 존재한다고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몸을 따져놓고 그 세포가 있고, 세포를 또 분해해 보면 안에 핵이 있다고. 핵을 분해해 보면 그 DNA가 있다고. DNA를 분해해 보면 그건 단백질 덩어리야. 유전 정보일 뿐이지 그게 아무것도 실제하는 게 없다고. 그럼 그건 유전 정보 그 자체가 그러면 안 깨지고 안 없어지는 것이냐면 그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체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안에 수정이 되어지면서 또 DNA도 안에 바뀌고 섞이고 하면서 진화라는 과정을 갖다 겪는 것이란 말이죠. 그 진화는 상당히 생물학적인 설명에 있어서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아요. 불교에서는 진화론을 갖다가 진화론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정신적 진화에 관한 그것은 진화 심리학 같은 데서 요즘에 다루고 있지만도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생물학적인 진화에 관한 것은 진화론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설명을 굉장히 방대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틀렸다라는 증거를 갖다 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아마 그 세세생 가더라도 못 될 거예요, 아마. 나는 못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자들은 다시 안에 그걸 갖다 다시 깊이 있게 물질을 갖다 분해를 해버리면 다시 그건 아주 그냥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양자역학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그 자체는 불변이냐면 그것도 불변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영원성을 가진 그 어떤 미세한 것도 그 어떤 에너지도 그 어떤 공성이라고 한 그 공성이라는 것도 결국 관념인데 그 현상을 설명한 관념인데 그것도 영원성은 없어요. 공성이라는 것도 그 부분들로 나눠지고 다시 분해되듯이 마침내 이 온기로
화하여 공이 되었네. 다시 그것이 전부 다 에너지화돼서 에너지는 다시 빈 상태가,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에서 비어버리면 에너지 상태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면 거기에 나라고 할 게 어디 있으며 어떤 형성되어진 물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이제 저 힐압 철학 같은 경우서도 이데아를 갖다가 뭐로 봤느냐면 변하지 않는 우리 구성 요소를 갖다 지수화풍으로 봤다고 걔들도요. 4대 요소로 봤다고. 그러나 지수화풍이라는 것도 실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사 철학에서도 아비담 구사에서도 지수화풍공은 불변이라고 봤으니까 그게 오류가 범해진 거예요. 실제라고 믿던 대상은 사실은 꿈 같은데, 그 비유해서 꿈에 비유한 거예요. 꿈은 우리가 꿈에 자꾸 이제 꿈을 꿨으니 내가 어쩌니 이런 꿈을 꿨으니 어쩌냐고 자꾸 우리 사치만 꿈은 꿈이요, 그죠? 깨니까 있었디까? 꿈에 돈을 잔뜩 받다고 아침에 나와서 그 꿈이 있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도 사고 뭐 다 할 건데, 근데 꿈은 깨고 나면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실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연 따라서 일어난, 꿈도 인연 따라서 일어난 거죠, 그죠? 인연 따라서 일어난 거지, 그건 실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베단타 브라만 그 경전들이 다 읽히지 않고 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다 구석에 먼지가 쌓여서 있었듯이 실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은 권력을 무슨 뭐 천년만년 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천년만년 권력을 잡은 놈은 한 놈도 없고 몇 개까지 권력을 부린 놈은 죽고 나서 더 깊이 묻어가지고 무덤도 더 크게 만들고 돌을 크게 눌러놔가지고 귀신이 돼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뒤에 더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돈가지로 나올까 싶어서 저 백제 화장터에 화부한테다 돈을 더 주고 기름을 더 떼주라고 그렇게 안 하게끔 하시라고. 응? 갈 때도 나 다시 너희들 해기치러 안 나올게. 뭐 그렇게 나올라 그래도 나올 수도 없을 거야. 실제라고 믿던 대상은 사실은 꿈 같은데 사실 모양 분석하면 그 누구가 애착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 보면 애착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참 그 여러분도 나는 이것만은 꼭 애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그것도 내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절대 안 변할 것이고 뭐 이거는 절대 그 내가 믿고 있고 사실 믿고 있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믿고 있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믿을 만해. 이 몸뚱아리도 못 믿겠죠? 이게 조금만 노동을 좀 시켜놔도 개걸개걸하고 조금만 덜 먹여놔도 죽겠다고 개꼬꾸라지고 뭐 조금 뭐 박테리아 좀 병원성 박테리아 좀 옮겼다고 그냥 열이 나서 죽겠다 그러고 맨날 병원에 쫓아다녀야지, 입혀야지, 먹여야지, 재워야지, 목욕시켜야지, 머리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안 하면 말이지. 안 하면 얘가 트러블 일으키는데 말도 못해. 그냥 얘 간수하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도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얘가 그렇게 아주 변덕스러우니까 여기에 쏙지 말고 살짝 달래가지고 공부하는 데나 쓰고 갈라 그럴 때는 얼른 쫓아버리라고 얘기해요. 갈라 그럴 때 네, 너 갈 줄 알았다. 알았는데 잠시도 너에게 착각을 안 했다.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15년은 더 살아주겠지. 그 생각도 안 했다. 잘 가라. 잘 됐다. 가라. 별로
쏟고 살아야 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게 늙음이 잠시라도 수습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그렇게 되지는, 그렇게 죽음이 잠시도 수습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이 이내 몸은 실체 없는 영원성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인연에서 화합해서 발생한 거라. 거품처럼 발생한 거라. 발생한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게 그냥 이름을 붙인 게 남자다 여자다 그렇지. 요즘에 무슨 남성 우월주의, 여성 뭐 우월주의, 여성 해방주의, 무슨 흑인 뭐 어쩌고 인권 어쩌고 백인 뭐 KKK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야. 무슨 인종 혐오를 왜 하냐고. 그게 여성 혐오는 또 왜 하고. 정신병자들 아니냐고. 그게 인간의 본 모습에서 뭐가 다를 게 있냐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까르마이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 남자가 왜 힘이 세냐. 가서 사냥을 해야 되니까. 수십만 년 사냥을 한 거야. 그냥 사냥하러 가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돼지한테 밀리면 되겠어. 그래 나무 올라가가지고 꿀 과일도 따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힘이 권력이 세진 거고. 그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남자들은 왜 두뇌가 공간 개념이 좀 더 강하냐면 사냥하러 갔다 밀림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아오면 어떡해. 그래 그게 수십만 년 적응이 되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부인들은 나갈 필요가 없어. 집에서 그 부근에 사니까 GPS 기능이 별로 안 발달했어. 그거는 사회적으로 살아온 습관의 문제이지 그게 어떻게 비하의 대상이 되느냐고 그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애기 잘 못 보는 것도 비하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는 애기 잘 못 보는 것 같아. 그게 오랜 동안 애기를 별로 안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남자다 여자다 이름이 동물이다 사람이다 차이가 있어요. 그 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을 해서 비하의 대상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사무차별이라 그랬어. 모든 것은 차별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단지 서로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다. 차이가 있는데 그건 현상적 차이고 이름일 뿐이다. 절대 평등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남자 여자 그렇게 이름일 뿐이다. 고통들이 사실대로 실제하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행복감각 방해하지 못하는가? 고통들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고통이라는 그게 자성이 있어서 안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럼 즐거움을 느낄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 왜? 이게 안 변하는 것이니까. 고통이라는 게 안 변해. 그럼 의사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병이라는 그 고통이 안 변하는 것이면 치료해야 될 이유가 없지. 그지? 계속 아픈데? 그건 변하는 것이야. 과학적으로도 이건 다 증명된 얘기야. 전부 다 그 병이 나으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부터 죄가 있다 그러면 원죄가 원래부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회개고 참회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원래부터 있는 건데. 원래부터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 못 없애.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일어난 현상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봐보세요. 즐거움이 실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즐겁다라는 것이 진짜 있는 거죠. 술을 한잔 했으니까 즐겁다 그러면 그러면 술 한 잔 먹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 평생 가야 되고 죽은 뒤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술 먹고 극락 가겠네? 근데 술을 먹고 채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즐겁다 한다 손 치더라도
뒤날 아침에는 그게 변해가지고 고통으로 변해 있다고. 그렇죠? 고통으로 변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즐거움이나 행복이라,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절대 불변의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을 취하더라도 즐거움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영원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즐겁다. 돈이 많아서 반드시 괴로움이 올 것이에요. 내가 권력이 높아서 즐겁다. 권력이 높아서 반드시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난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요.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큰 권력이거든. 대통령 권력이 너무 커가지고 상권 분립을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하고 사법부하고 상권 분립, 그 재판 넣는데 아무도 개입 못하게 해놓고 법을 만드는 데는 다른 부서가 개입을 못해. 입법부에서 그 뭐 설사 행정부에서 법을 바꾸겠다 요청을 해도 입법부에서 승인을 안 하면 못하게 돼 있어. 행정부는 행정부대. 그럼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행정부 독재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을 하고서 지멋대로 해버린 것을 독재라 그런단 말이야. 그건 독재예요. 그건 권력이 너무 세단 말이야.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권력 마약에 취해가지고 안 내려올라 그러니까 그건 총 맞아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권력이 너무 세면 이북처럼 돼버린다고. 그 뭐 김정은이 권력을 갖다가 누가 그걸 갖다가 감당을 하겠어. 혼자 자유롭게 살고 나머지 2,600만 원 진짜 고통을 받고 사는 그런 국가를 갖다 그걸 국가라 그러겠냐고. 그 권력이 뒤에는 반드시 괴로워요. 즐거움의 감각도 괴로움의 감각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실제 사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괴로움이 좀 오더라도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즐거운 인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괴로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와요, 그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영원한 괴로움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구사론 이렇게 초기 그 아비담 시제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 강한 느낌 그 힘으로 약한 감각 누르기. 그러니까 즐거움이 강해지면 그 아주 괴로운 것이 원래 실제 하는 것인데 즐거운 것이 강하게 돼가지고 이걸 눌러버리니까 이건 쭈그러져 가지고 여기 어디 좀 숨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왜 그러느냐? 또 즐거움이 없어지면 이게 쑥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이야. 그 실유론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니까 이게 즐거움이 왔을 때는 괴로움이 숨어 있고 괴로움이 왔을 때는 즐거움이 숨었고 뭐 숨바꼭질 하나? 압도당한 약한 감각 느낄 수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가면 두 가지 감각 모두 나의 감각이어서 어떤 감각이 또 있어서 두 감각 구분하나? 이게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그건 내한테 괴로움 감각도 내한테 있고 즐거운 감각도 내한테 있으면 이 두 개 다 내 거야. 근데 제3자의 감각이 또 있어서 어떤 제3자의 감각이 있어서 이게 두 개 다 내 건데 내 감각인데 어떤 감각이 있어서 이거는 즐거운 거고 요건 괴로운 거고 그렇게 분별하느냐고 말이죠.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것도 내 감각이고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것도 내 감각이잖아, 그치? 내 감각일 때 이게 우스운 게요. 내가 괴로움을 느낄 때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똑같은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즐거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요. 괴로움이라고 느낄 때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라고 느낄 때는 괴로움이 사라져요. 눌려서 어디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요, 마음이 참으로 웃기는 게요, 마음은 외가닥으로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 하나 할 때는요, 저것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리모트콘 가지고 텔레비 조정하던 사람이요, 이거 가지고 조정한 사람이 급히 아무 생각 없이 쫓아나가면 이걸 핸드폰으로 알고 돌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외가닥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이 한 가닥으로 나갔던 이 마음이 요쪽에 올 때는 끊어져 버립니다. 사라져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걸,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잘 하는데, 생각이 금방 이쪽으로 갔다 금방 이쪽으로 갔다 이걸 잘해. 그래서 두 개 마음이 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끊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산만심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그 사람들은 집중을 못 해요. 그래, 애들 공부할 때도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요,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오면 노래만 들려요. 풀만한 게 오면 노래는 안 들려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들이, 애들이 집중을 잘 못하고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만해져요. 난 오늘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오늘 뭐 여행 왔는지 어쩐지 아마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인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탔는데 1층으로 눌렀잖아요. 눌렀는데 그러면 좀 있으면 문이 닫히든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든지, 또 한번 닫힌 것을 눌러서 닫히면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 내려올 때까지 그 닫히는 것을 다시 이러고 앉았어요, 애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부서진다. 그러니까 삑 쳐다보고서. 근데 손가락이, 이 원작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두드려서 그런가 습관이 그렇게 되네요. 핸드폰이 이제 그걸 이 두드는 손이 이걸 그 닫히는 이게 보단을 갖다가 계속 두드려 있다 한 5층쯤 내려와서 내가 이제 그만해라, 그 문 닫혀 있으니까 그 고장 난다. 고장 나면 너고 나고 서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가 손을 떨고 있더라고. 이거 띄고서도 이러고 있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같은 동료들이 한 7, 8명 탔는데 아무도 그걸 제지를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러고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산만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눌린 것도 미세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행복에 눌려 있지만 미세하게 고통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고통 감각은 소멸 않고 미세하게 숨어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중간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고통이 죽은 상태의 행복이라 한다면은 미세하게 있더라도 고통은 아니래요. 만약에 고통이 없는 미세하게 있다고 너희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미세하게 있고 우리가 행복만 느낀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고통이냐고 말이야. 그 실제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게 뒤바뀌는 현상일 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게 뒤바뀌는,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즐겁다, 그리고 뒤에 깨니까 괴롭다, 이건 괴로운 어떤 분자가 저장돼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즐거웠던 이 부분이 사실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내분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호르몬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건 같은 몸에서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야. 따로 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도 좀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 의지를 강한 사람들이 내가 우울이 살짝 올라갈 때 느끼거든. 그러면 즐거운 노래를 듣거나 산책을 갖다 숲속에 하거나 이래서 바꿔냅니다.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 따로 있어서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통 감각 방해하는 조건들이 생겨나서 고통은 못 느낀 채 안 나타난 것이라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나타나서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거 아니냐, 못 느낀 거 아니냐. 없는 것 같고 다시 세워서 집착하는 것으로서 논리로서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즐거움이 되게 왔을 때 고통이 어디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자성이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고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세속적 즐거움이라는 것은 또 반복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파도와 똑같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 성립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잘못된 개념바로 잡기 위해서 치료제인 분별지를 수습해야 한다네. 세상 존재 분별지로 정견이 선 뒤에는 선정을 닦는 것이 수행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내가 분별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얘기를 뭐냐, 무분별지가 돼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무분별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내한테 좋다 안 좋다 분별하는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되거든. 예, 없어져야 돼요. 그게 무분별지라 그래요. 그러나 분별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분별지가 생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분별지가 생겨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분별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분별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게 번뇌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인가 방법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건 분별의 지혜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수행을 바로 할 거 아니에요. 의사가 만약에 병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없다든지, 그죠? 또는 그 치료학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연후에 나중에 치료를 통해서 분별, 아프고 안 아픈 것을 갖다, 아픈 것을 갖다 치료해서 안 아프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분별해와 분별 지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BTN에 항상 그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다 잘 그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후원해 주신 승미가 내가 발음이 안 돼. 김현경, 영현, 이종원, 최용석, 최하은 불자님 감사드리고, 항상 그 좋은 법문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관심 깊이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